아들의 면회 앤드 이종수 2013. 지난 일요일에 우리 내외가 군에서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다. 작년 10월 중순에 입대를 했으니 이제 만 1년이 지난 셈이다. 자녀 복무 기간은 9개월이 남아 있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그동안 휴가를 3번 다녀가는 동안 처음 면회를 간 것이었다. 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입대한 터라 동기들보다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6개월간 반수를 했던 탓에 늦어진 것이었다.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이었다. 아들을 면회 가는 전날부터 부산을 떨었다. 하나로마트에 가서 꽃게와 대야를 사가지고 왔다.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사람이 고생했다. 드디어 대망의 면회 날이 되었다. 알람은 새벽 5시 30분에 맞춰져 있었다. 두 내외는 불이 나게 일어나 세면과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진보다리만 너댓 개가 되었다. 시험 기간이라 한밤중까지 공부하는 큰아들에게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집을 나섰다. 5시 50분에 출발이었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으니 남은 거리 121km에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45분이었다. 차량 정비와 주유도 전날 다 해놓은 터라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다. 너무 일러 날도 밝지 않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출발했다. 새벽 3시까지 노심초사하며 준비했던 집사람은 조수석 자리에 앉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신대방 삼거리에서 대방 지하차도로 빠져나와 여의도를 지나 원효대교를 건넜다. 이른 시간이라 차들은 별로 없었다. 강변북로를 타고 동부간선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런 후에 의정부 포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포천을 지나 철원 방향으로 계속 직진이었다. 국도 위에는 간간히 신호등이 있어 흐름이 끊기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목적지는 철원군 근남면 사무소로 정했다. 집사람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곳이었다. 근남면 사무소에 도착하니 7시 50분가량이 되어 있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부대까지 데려다준 적이 있었음에도 계절이 바뀐 탓인지 지영이 처음 와보는 것 같이 전혀 낯설었다. 근남면 사무소를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니 장병들의 면회소로 알려진 필승회관이 나왔다. 일단 그곳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병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다는 식이었다. 39연대 소속이어서 수색대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곳을 나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했으나 다 불통이었다. 결국 지난번에 왔던 경험을 더듬어 어떻게든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열리를 목표로 내비에 찍고 차를 몰았다. 걱정이 되었는지 병영에 있던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5번 국도를 타는 것이 관건이었다. 삼거리 검문소를 지났다. 검문하는 병사들이 쫙 깔려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기록을 작성한 뒤 출입표차를 하나 받았다. 그리고 계속 5번 국도로 진행했다. 승리 전망대가 나왔다. 북쪽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듯했다. 오른쪽에는 전망대 접수처가 있었다. 양쪽 길가로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었다. 곧이어 마연 1리 마을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마연 1, 2 마을 표석이 돌로 크게 세워져 있었다. 이어서 호랑이 동상이 있는 부대 입구에 도착했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가량이었다. 부대 입구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면회객이 한 분 더 있었다. 면회 신청을 해두고 초조하게 10여 분을 기다리자 아들이 나왔다. 아들은 훨씬 의젓해진 모습이었고 이제는 어엿한 사나이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군생활로 다져진 구릿빛 얼굴이 어른 다 된 듯했다. 아들이 외출증을 끊어 나왔다. 선임과 함께 나왔는데 그는 곧바로 돌아갔다. 민통선 지역이라 부대 내에 면회소 같은 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부대벽에는 촬영을 금지한다는 경고 표식도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조금 전 지나왔던 필승회관으로 향했다. 10여 분 후에 도착했다. 1층에는 식당과 휴게실이 양쪽에 나뉘어 있었고 중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2층에는 방이 7개 있었다. 집사람이 면회로 오는 길에 미리 필승회관에 방을 예약해 두었다. 그러나 전날 숙박객이 아직 체크아웃을 하지 않아 11시가 되어야 입실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단 휴게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아들 녀석은 배가 고팠는지 마파람에게 눈 감추듯 꽃게 2마리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우리 세 식구는 식사를 마치고 차로 면회소에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아들은 가져온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집사람은 모자란 잠을 보충하려고 누워 쉬었다. 입구 쪽에 PX마트가 있었는데 그곳은 12시가 되어야 문을 연다고 했다. 일요일이어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았다. 오전 11시가 되자 방 대여료를 계산하고 열쇠를 받았다. 방값은 18,000원이었다. 기본인 15,000원에 1인 추가 3,000원이었다. 아들과 집사람을 올려보내고 아들 녀석이 부탁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차를 몰고 와수리로 나갔다. 10여 분 정도 걸렸다. 먼저 안경점에 들렀으나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다음으로 시계 수리점에 가서 시계 배터리를 교환했다. 5,000원이 들었다. 그리고 빵집, 김밥집, 피자점을 들렀다.
군장점에 들러서 가장 싼 전자시계 2개를 샀다. 2만 원이었다. 다른 안경점도 발견했으나 역시 문을 닫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 일대는 군인들로 넘쳐났다. 대부분 군장점이나 빵집을 들르는 시기였다. 일부는 순대집으로 식사를 하러 들어가기도 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장병들도 눈에 띄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잔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의점에 들러 껌을 한 통 사고 잔돈을 바꿨다. 1,000원짜리 20장이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경은 맞추지 못했다고 알렸다. 아들 녀석은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필승회관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피자를 2조각 먹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방을 나와 바깥으로 나갔다. 시시때때로 담배를 피워야 했다. 어느새 많은 면회객들이 운집해 있었다. 식당에도 인파가 북적거렸고 앞마당에도 꽤 많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는 삼겹살, 감자탕, 오리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도 제공되고 있었다. 소주와 맥주 같은 주류도 있었다. PX마트에 들어가려 하니 면회객인지 확인하며 병사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을 불러 같이 들어갔다. 그리고 면세 브랜디를 한 병 사가지고 나왔다. 마당 옆 벤치에 앉아 아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아들 녀석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었다. 유격 조교로서 하는 역할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했다. 시범 조교, 안내 조교 등 3종류가 있는데 자기는 안내 조교라고 했다. 예전에는 교육 대상자를 올빼미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교육생이라 부른다고 했다. 유격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훈련 요령을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다음 주에도 공병대 유격 조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체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자랑을 했다. 이제는 군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것처럼 여유를 부렸다. 전날 밤새워 써온 6필 편지를 전했고 책 한 권을 읽으라며 건네주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해 부대에 도착하니 3시 40분이었다. 10분가량 차 안에서 과일로 요기를 하고 부대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조금 있으니 역시 면회를 왔던 선임이 와서 함께 부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이제는 서울로 돌아갈 일만 남은 셈이었다. 피로가 몰려왔는지 집사람은 계속 누워 눈을 감았다.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가을 단풍놀이기 때문인지 차량 속도가 무척 더뎠다. 결국 집에 도착하니 7시가 넘어 있었다. 3시간이 더 걸린 셈이었다.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위문하고 온 보람이 있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것이 국방의 의무인 셈이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인간사 생의 한 부분이고 겪고 이겨내야 할 한 부분이므로 여기고 충실하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진력해야 하리라. 꼭 거쳐야 하는 인생의 한 과정 군복무가 삶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풍요롭게 함을 명심해야 하리라. 밤새워 군생활을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되돌아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친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얘기로 들려줄 수 있으리라. 또한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이 어떻게 군복무를 했는지를 들려줄 수 있으리라.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여기고 남은 기간 동안 아들이 군 복무에 충실히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